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10시 30분쯤에 좀 일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오늘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0.79 바이넥스, 프레스바 파마, 프레스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오르고 있고, 이셉스 밀리고 있고, 보령제약, 나머지 제테마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밀린 거에 비해서 많이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하는 게 정도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몇 가지 기사를 챙겨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자 과테말라가 계약 취소했습니다. 프랑스도 배제했고 수진코의 약자가 좀 있더라는데 사실 이 계약 취소 내용을 보면 좀 웃긴 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테말라가 공급 지연 이후로 러시아 백신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하고도 그랬죠. 자, 가테말라 외에도 중남 여러 국가들이 백신 공급나 속에 러시아 백신을 의존하는데 최근 들어 공급전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얘기도 했었죠. 아르헨티나도 최근 러시아 쪽에 성화를 보내서 공급 지역에 항의했고 또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도 했죠.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생산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CMO 업체인데 우리나라 이 큰 CMO 업체인 바이넥스, 뭐 프리스바이파마, 유셉스 여기다 맡기면 되지 많이 만들면 되지 왜 자꾸 저런 일이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원료 부족이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희가 모르는. 자, 러시아가 프랑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스푸트니크 백신 승인을 주저한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도 프랑스 스푸트니크 백신 거부가 정치적 이유라는 보도를 했는데 EMA가 지연되고 WHO는 가입계 승인. 이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정치적인 문제니까 잠깐 살펴보고요. 자, 유럽의약품청 EMA가 지난 4월부터 롤링 리뷰에 들어갔는데 서류상 제출 문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뿌리대죠. 타스 통신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베트남, 헝가리, 멕시코, 바레인 등 세계 67개에서 이미 사용 승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국부펀드 RDIP에 따르면 WHO가 가을에나 이렇게 긴급 승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좀 빨리 승인 나야 되는데 어제 기사에서 보면 이제 알파 변이엔 효능이 있고 델타 변이는 효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자, 코로나19 스푸트니크 V가 델타 변이 효과가 더 저한 가운데 국제수지 네이처 커뮤니티에 따르면 알파 변이는 효능이 높지만 베타와 델타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게재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푸트니크 V 2차 접종을 마친 아르헨티나성 12명의 혈청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뭐 정확한 이런 뭐 공시나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기사 정도로 참조해야 되겠죠. 러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 교차 접종 임상 승인을 했죠. 임상하라고 이렇게 임상시험 승인했는데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 때문이죠.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이 다른 백신과 함께 교차 접종될 경우 이 변이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보건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트남도 러시아,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죠. 롱장관에 따르면 이렇게 8월 내 전체적 공정 구축을 완료해서 연말까지 기술 이전 2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됐어요. 일본과 이렇게 이 또 기술 이전에 합의했고, 인도 제약사 레디스는 보시게 되면 인도에서 생산된 스푸트니크 백신이 9월쯤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런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자, 델타 엑스 러시아 확진자 600만 명, 프랑스 600만 명. 이 러시아 6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700명씩 거의 사망자가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안타깝죠. 자, 우리나라 국내 백신 CMO 현황입니다. 바이넥스, 이셉지스, 한국크로스, 히온스, 로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녹시스, 한국발송 이렇게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다양한 또 회사들과 계약을 했죠. 요 제테마가 들어왔죠. 제일 나파 주축이 된 스푸트니크 V 컨소시엄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 제테마를 보면 자,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자, 5개선 안 깨고 있죠. 자,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5개선 안 깨는다 그랬죠. 5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2,700원인데 이번 달 저점이 31,800원 살짝 깼다 돌려놓은 거죠. 이렇게 4,200원 하는 주식이 지금 42,000원 찍었기 때문에 몇 번 말씀 10배 찍은 주식이니까 이거에 맞게 대응하셔야 돼요. 20배 가고 30배 갈 수 있지만 단기 단타 이런 게 맞지 않나 싶고 정배수하고 싶어도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우측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죠. 일단은 이렇게 5일선 20일선 돌파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20선 지켜냈는데 요 20선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 20선 못 지켜주면 추가로 하락하니까 요거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델타 변이 하루 신규확정 50만 명을 돌파한다는 7월 중순쯤 기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심각하죠. 상업 생산 기대감은 클린데 관련주 비틀 왜겠습니까? WHO나 EMA 승인이 안 나고 있죠. 지연되고. 물론 승인이 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조금 있었고요. 9월부터는 미성년자 러시아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가을 무렵엔 아까 말씀드린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전에
주가가 좀 반응해야 되는데 이 승인이 자꾸 지연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CMO 업체가 불안불안하죠. 이걸 이제 이 mRNA에서 좀 타결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가는 승인이 나야 되겠죠. 바이넥스 공매도가 늘어서 걱정인데 자 이렇게 얼마 전에 바이넥스 스탁 디켈로 수립된 급여 중지가 해제됐습니다. 예전에 이 조금 급여 중지가 됐었죠. 또 NDMA 우리 환경인재 성분 니자티틴 제품 회수했었는데 여기에 바이넥스가 있어요. 예전에 이 바이넥스도 저 관련해서 한번 회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이넥스 차트가 참 안타깝죠. 이 보면 월봉에서 이 시켜서 깨면 안 되는데 이제 월 말이 내일 하루 남았거든요. 하루 남았는데 오늘 좀 반등해 준다고 해도 이거 회복 못 해주면 다음 달에 다시 이식해서는 또 기간의 별따기가 돼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줄줄 흘러내리는 역시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럴 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은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일봉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긴 해도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반등 정도는 나오는데 이 아무튼 이 일봉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주봉에서 우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온스그룹이 판교 신사업 입주했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대항해를 시작한다는 거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회사가 자 이렇게 깔끔합니다. 판교에 하나 줬다고 합니다. 자 이 지주회사 히온스글로벌을 비롯해서 저기 휴메딕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휴메딕스 이 올해 매출 수익 못 올 거 지금 7월인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면 쭉 이 수익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저런 것과 상관없이 주식이 살아나야죠. 자, 히메딕스 오늘 조금 1.18% 반등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아직은 괜찮아요. 5개선 잘 유지하고 있고 요렇게 이 4월 달에 대난거래가 터졌죠. 엄청난 대난거래가 터졌다는 얘기 누군가 매집했다는 얘기인데 이 주식이 바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조정할 때 이 20선 깨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안 깨고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깨면 심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 잘 그리고 있죠. 제가 이 친구 말씀드렸죠. 33,000원대가 오면 38,000원대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으니까 또 반등하겠죠. 38,000원. 요 자리 깨면 위험합니다. 모든 주식은 이슈에 상관없이 박스권 하단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요 자리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잘 지켜서 다시 들어오면 또 38,000원 갈 거야 아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휴메딕스입니다. 종근당바이오가 이 사주육박 관련 동물시장의 자체 개발로 승부를 건다고 합니다. 지금 1조 5,684억의 시장인데 2027년도에 6조가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6조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종근당바이오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전 저점 지켜주고 있죠. 이건 다행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다가 너무 급하게 막 하향해서 안타깝긴 한데 저번 달 저점이 55,600원인데 이거 깨면 안 돼요. 지금 주가가 56,000원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주선 밑에 있는데 얼른 우수 회복해줘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금요일날 우수 20주선 위에 있어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지고 일봉에서 일단 다중바닥, 투바닥 그리고 양봉 떴습니다. 여기가 박스권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점인 55,000원부터 이렇게 고점인 6만원대 근처 55,000원, 6만 근처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는 거죠. 8%에서 10% 박스권에 있는 그러니까 WHO나 EMA 승인 나기 전까지 종목들이 박스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세치스가 공매도가 대폭 늘었죠. 요 며칠 살펴보진 못했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세치스가 예전에 스푸트니크 관련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항암신약 후물질 럽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후보물질 IS104라고 그래요. 사실 이 스푸트니크 외에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좋은 회사긴 하죠.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 내년에 미국 임상 실패. 내년에 미국 임상할 때 아마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글로벌 SAB도 구성했습니다. 이셉지스를 보면 중요한 자리를 깼을 때 위험성을 알 수 있는데 5개월 선을 깨면 이렇게 위험해요. 주식이 5개월 선을 깼을 때 추세는 그냥 깨져요. 지키고 돌아 나가야 상승하죠. 근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하나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가 돼요. 얼마냐면 12,400원대입니다. 아직 오지 않고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추세 그냥 깨져서 조심해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20선 못 지켜주고 떨어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깼기 때문에 이제 20선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고 일봉에서는 역시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이제 흘러내린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장기적인 추세가 먼저 돌아서야 돼요. 이게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만약 일봉에서 이제 12,400원대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나 양봉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떴다. 이래야지만이 이 주식의 추세에 턴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떴죠. 이때 7월 20일.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이때 저점이 얼마냐면 12,500원이죠. 그러니까 12,500원에서 12,4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프레스웨이 파마가 얼마 전에 항체 제조방위로 특허 취득했죠. 또
어제는 이렇게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가격 인상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죠. 러시아 백신 CMO 계약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기한테 좀 밀리고 있고요. 역시 췌장암 항체 신약 임상 시험 승인 등 스푸트닉 V 외에도 좀 좋은 이슈가 있어요. 프리티바이오 파마그룹 자체가 백신 항체 의약품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이 프리티바이오로스가 CDMO 업체죠, 이렇게. 자, 백신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니까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하는 이런 업체인데 같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둘이 동시에 움직이죠. 자, 프리스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아직 5개월선 깼고 추세는 아직 깨진 상태인데 이전의 저점들인 27,400원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저점은 지켜줄 것 같아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바닥 다지기 하는 것 같고요. 주봉에서 이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죠.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요거 그냥 바로 손절 여기서 매수는 꼭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언제 돌아나가냐가 문제죠. 속도는 좀 걸릴 것 같고 일봉에서는 다중마다 잘 그리고 있죠. 지금 잘 지켜주고 요거 깨면 위험해요. 추세가 확 무너지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으면 역시 아직은 바닥 다지기 하면서 EMA나 스푸트니크 후에 WH의 승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프레시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월봉에서 일단은 추세는 우하향이 맞아요.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져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다중바닥 그리고 있죠. 이제 5주선을 회복해줘야 완벽하게 추세가 살아나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 예전에 변곡점을 깼어요. 이때가 보면 6월 18일에 5일선 14,400원인데 이걸 깼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시 저항선이 됐죠. 이 다중바닥 그런 상태 여기를 뚫고 우선 안착해야 살아나는데 아직은 주가 지지부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밀릴 것 같지 않은 또 그런 이 다중바닥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다중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있죠. 6월 15일에 저점이 13,500원대 여기만 이탈하자면 추가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바로 급상승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EMA, WH 승인 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약간 바닥은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령제약, 자, 에로공, 이상 지지적 좀 복합 제네릭 중 1위라고 하죠. 사실 보령제약의 호재는 좀 많아요. 다음 달에 상장목가 5천억을 제시한 바이젠셀 관계사죠. 이 친구가 상장을 합니다. 이거 바이젠 상장이고, 얼마 전에 유상증자 실시했죠. 자, 유상증자 실시해서 결과가 잘 나왔고, 여러모로 호재는 잘 갖고 있어요. 또 주카르가 이끈 ARB 플러스 CC 플러스 스타디 복합제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데, 보령제약이 바로 50억대 진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일자리 또 어떤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 보령제약을 보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깨진 게 좀 안타깝긴 해. 하지만 이 10개월 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17,200원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세를 펴서 돌아나갈 수 있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번 달에 5개월 선 돌파를 해주면 더 좋아 보이지만 주봉에서 이렇게 입선 밑에 있죠. 20선 돌파 안착과 회복을 해주면 상당히 강한데 요거 못 해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일봉에선 반등해주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되고 지금부터 5일선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월봉에서 10개월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이기 때문에 추세가 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전기 이름은 전기주의자 스푸트니크 V 관련 주전. 월봉에서 사실 이 친구 추세는 제일 이뻐요. 잘 유지가 돼 있고 자, 요렇게 5개월선 위에 잘 있습니다.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2,274원, 2,2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입선 있죠. 20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날 20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되고 만약에 깨면 다시 20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무조건 올려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